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헌재 재판이 정인신문이 끝나고 다음 주 25일 날 대통령의 최종 진술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들의 태도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건 되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재판관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충 탄핵 찬성 반대 쪽에 약간의 그 힌트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 저희 변호사로서 보통은 이제 그 확실하게 그 질문 보면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탄핵은 이제 워낙 쟁점도 많고 또 이게 위법하냐 안 하냐보다 오히려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약간 이게 위법이 있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탄핵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중대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일반 재판은 판사 태도만 봐도 제가 대충 압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에 꼼꼼하게 분석한 기사나 또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보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 가장 키맨은 이제 그 김영두 재판관인데, 김영두 재판관. 이분이 아무래도 이게 탄핵 반대쪽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제가 경찰의 그 정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보니까 그분은 이제 그 가장 확실한 반대파로 두 명 꼽으면 이게 정영식과 김영두를 꼽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가장 확실한 반대파가 김복형, 그 다음에 정영식, 그 다음에 조한창, 그리고 이제 김영두, 이런 순서로 보거든요. 순서가. 그런데 이 경찰의 정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그분은 이제 그 두 명이 제일 확실한 게 김영두하고 정영식이다. 오히려 이렇게 또 보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그 김영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한데, 왜 그렇게 반대로 보느냐 하면 질문이요. 질문을 이렇게 많이 던지는 거는 관심이 있고, 이게 물론 캐스팅 보트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진실만 보면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가 없거든요. 지금 저 통계 보도도 됐죠. 통계만 보면 이제 그 가장 질문을 많이 던진 게 김영두라고 봅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이제 16명 정인 중에 15명한테 계속 질문 던졌다. 거의 다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질문들이 뭐예요? 전부 이제 예를 들어 홍장원의 메모부터,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절차, 그 다음에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의원들 국회 방해하는 끌어내라. 또는 이제 체포조,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절차 거치냐. 이런 게 대부분 중요한 게 질문들인데, 현재 김영두 재판관은 16명 정인 중에 15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원래는 이제 수사 기록이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박세현 검찰이 다 조작해놓은 수사 기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던진다는 말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법조계에서는 일반적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심 재판관보다 이 질문을 더 던진 거예요. 보통은 이게 주심이 진행하는데 재판 절차는 문형백하고 내용은 이게 주심이 하거든요. 판결 초안을 주심이 작성하니까. 외관상은 주심이 작성하는 걸로 돼 있죠. 실제는 누가 한다? 실제는 이제 연구관들이 합니다. 헌법연구관 TF에서 지금 이제 작성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안을 여러 버전을 만든대요. 탄핵 인용 버전, 그 다음에 탄핵 기각 버전,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평의를 계속 하는 거죠. 벌써 이제 평의 한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주심이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주심 재판관 정영식은 이제 16명의 정인 중에 7명한테 질문을 옛날에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많이 던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끌어내고 이런 이제 부분에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던진 게 김형두, 그 다음에 이거 정영시 재판관. 이런 데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영배는요. 오히려 이제 문영배는 질문은 국회 활동 방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회 그 방해 정도만 묻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한 게 발언인데 그것도 이게 TF에서 올려주면 열람해서 읽기 때문에 문영배는 게 뭐 별로 없었던 거고요. 이미선이는 이제 그 김용현 장관한테 한 번 딱 물어봤고 나머지는 없다. 나머지는 이제 뭐 정계선, 이미선, 그 다음에 이거 문영배, 그리고 이제 질문한 정정미인데 이까지는 이게 그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진숙이를 탄핵 인용했는데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기들에게 그 진영 논리가 있거든요. 보세요.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는 이제 완전히 우리법 연구에 그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옛날처럼 이게 뭐 이름을 공개 안 하면 소속에 몰라도 이름을 공개하는 이상은 몰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데 논란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따라 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그 소수 의견도 다 적어주는 완전히 재판관 실명제가 돼가지고 영원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영배의 그 부인은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무직인 주부예요. 처음에 뭘 하나 싶어 취재를 여러 군데 해봤어요. 문영배 부인이 이상하다. 왜? 이재명이가 문영배한테 그 만화님 잘 계시냐? 이러니까 이게 김혜경이나 또는 이제 그 우원식의 부인 신경애처럼 치맛바람으로 이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냐? 직업이 있냐? 여러 루트로 그 문영배 쪽을 취재해봤더니 가정주부다. 그런데 이거 활동을 많이 하는가 봐. 뭘 한다? 땅 투기꾼 아닌가 싶어요. 그 재산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장유역 개발 지역의 그 부동산 이런 거 조사해봐야 됩니다. 재산이 상속 정리세를 냈는지 제대로,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이런 거는 조사해봐야 되고, 왜 이재명이가 갑자기 만화님 잘 계시느냐 묻는가, 이런 게 부인 처가댁 의혹은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선이는요. 이미선이는 이제 진짜 이거는 기각 안 할, 탄핵 기각하면 이게 아마 가정이 깨질 거예요. 동생이, 이미선의 동생이 저하고 동기잖아. 이상희 변호사. 이상희는 이게 민변의 탄핵, 윤 대통령 탄핵 그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그 재심 청구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동생과 남편이, 동생이 이상희 변호사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이제 그 오충진 변호사가 권순일이하고 법무부의 YK 같이 있거든요. 와, YK가 이게 작년에 6, 7위권으로 가장 우리나라 로펌 중에 빠르게 성장한, 그 사법을 연수한 40기면 로스쿨 직전이거든요. 로스쿨 직전에 어린 변호사가 만든 게 엄청난 광고를 해서 권순일, 오충진이 다 영입한 거예요. 그 김현정의 한만수 변호사나 유명한 세법까지. 그래서 이제 막 매출 규모가 1,000억을 넘어서 우리나라 6, 7위까지 온, 거기에 권순일이가 있고 오충진, 이민선의 남편이 있거든요. 법무부의 YK가 변호사 300명이 넘는 전국의 분사무소가 엄청납니다. 요즘 이게 법 쪽에 가장 화제 로펌입니다. YK가. 근데 거기에 같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순일이가. 이미선도 이게 어렵다. 그 다음에 그 황필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김희수하고. 따라서 3명은 이제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정민은 제가 따로 그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운동부 서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한다고 왔지만, 그 25기 그 좌파 트리오 3명, 다 이게 대법관 연구원 됐다. 오경미, 신숙희, 그 다음에 정정미. 이자는 이게 그 위장 중도라고 이게 위장은 되고 우리법 연구회는 아니지만 실제 그 대학 다닐 때 운동권부터 실제는 이게 상당히 좌파다. 판결만 보면. 깜짝 놀랄 좌파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4명은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김영도 재판관에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평평하게 가야 돼요. 그냥 5대3도 이게 좀 불안합니다. 평평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조한창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도 재판관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 수사나 이런 데 상당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진실을 간단히 파헤치겠다고 노력하면 진실을 알면 알수록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하게 엮인 거, 이게 노잖아요. 실제 정치인 체포 대통령이 지시도 없었고요. 체포 행위도 없었고요. 체포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명 체포됐어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혼자 체포된 거예요. 진짜 이게 한 명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고, 체포를 시도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그 호수 위의 달빛입니다. 맞잖아요. 지시한 것도 이게 증거가 없잖아. 홍장원의 메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인영 사령관이 조지어 불러줬다는 그런 게 있고, 위치 파악, 동향 파악이기 때문에 체포 지시가 증거가 없어요. 대통령이 했다는. 그 다음에 그 체포 시도도 없었어요. 지시가 있으면 시도도 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체포된 게 하나도 없죠. 윤 대통령만 체포됐다니까요. 따라서 이제 진실을 알면 알수록 억울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끌어내는 것도 한 번도 끌어낸 적이 없어요. 오르게 190명이 바로 들어갔어요. 끌어낸 게 없잖아요. 대통령이 뭐 흥분 상태의 경로에서 무슨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곽종건의 진술은 다 박선원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작한 게 나오고요. 실제 조지호도 뭐 그런 말은 하지만 그냥 홧김에 한 말인지 정당한 지시면 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대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따라서 실제 그 끌어낼 일은 없고, 제 말은 저는 이래 봐요. 모든 이게 좌파 주장이 100% 옳다도 탄핵 사유 아니라 봐요. 100% 양보해서 대통령이 뭐 체포에 끌어내도 끌어낸 적도 없고 체포된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말뿐이잖아요. 실제 행해진 게 없잖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그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모든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는 끌어내, 또는 누구 체포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이 전혀 안 됐고 실행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다 인정해도 그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봐요. 중대한 면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부 공작인 거죠. 공작이 아니고 진짜라더라도 탄핵 사유가 아닌데, 공작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뭐 탄핵 사유가 없다 봐요. 이걸 진실을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가지고 밝히려고 노력한 게 김영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제가 저번에 김영두 정밀 분석할 때도 모든 판결이 보수 쪽으로 왔다. 근데 정정민은 모든 판결이 좌파 쪽으로 갔다. 확연하게 그 구별이 되고 있잖아요. 구별이. 그리고 이진숙 판결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딱 진영 논리 색깔을 드러냈잖아요. 그거야말로 딱 진영 논리가 드러나는 판결이거든요. 그 이후에 크게 변화가 없이 4대4 이런 구도가 있다는 현재 내부 직원들의 여러 그 정언들이나 이게 많아요. 심지어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송국근의 혼설에서 많이 인용하던데, 심지어 그 식사도 4명씩 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까지도 4대4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4대3에게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에서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진 김영두 재판관이 저는 진실을 찾으려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점에서 김영두 재판관은 탄핵 기각적으로 표를 던질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아까 말한 제가 그 경찰에 취재한 분은 오히려 가장 정영식과 더불어 가장 기각 확률이 높은 분이 김영두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만 제가 쭉 분석해보고 태도를 보면 김복형, 이분이 아주 조희대 추천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분이 가장 믿을 만한 원칙주의자 아닌가. 말은 없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옛날에 유견으로 끝낼 때 끝까지 7인 8인 만들자고 주장한 것도 끝까지 김복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조한창은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제가 이걸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처음에 지명했다가 약간 좀 청문회나 좀 실망이 있어서 약간 뭐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추천목 아닙니까? 뭐 본인이 어떤 섭섭한 게 있을지 뭐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의 추천인데 국민의힘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있으면요, 그 진영 논리를 못 벗어날 거예요. 제가 노무현 때 봤거든요.
노무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탄핵 찬성해야 된다. 3명이 나왔어요. 노무현 때도 찬성해야 된다. 3명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게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진영 논리. 재판관들도 이거 앞으로 그 진영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4대4로 아직도 보고 있고, 거기에 그 가장 키면은 김영도 재판관인데, 이분이 그 16명의 정인을 거의 다 한 명 빼고 다 정인신문을 했다. 이 점은 상당히 우리한테 밝은 청신호다. 청신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송하고, 앞으로 과연 이게 팽팽하게 가면요, 이런 식으로 그 4대4 이렇게 가면 순조롭게 평의가 돼가 평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또 여러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으면 막 재판이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이게 땡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 4월 18일에 임박해서 만약에 판결이 안 되면 난감하거든요. 2명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여곡절이 있으면 또 변론이 뭐 재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제 이거 지금 재판관들은요, 뭐 이제는 연락을 아마 두절하고 상당히 고민을 계속 하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서로가 자기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끌어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말했죠. 그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강일런 주심이 워낙에 압도적인 80% 이상 압도적인 여론을 무기로 해서 보수 재판관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대0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하고는 이게 그 완전히 다르다.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노무현 탄핵 때도 6대3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론이 일단 팽팽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가면 저는 팽팽하게 간다. 그래서 평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그 대립이 있고, 지금 헌재 내부의 갈등도 엄청날 겁니다. 그 현직 사무관이 뭐 글 올려서 잘못하면 또 가루가 된다. 이런 옛날에 글도 올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헌재 상당히 그 주시하고요. 재판관들도 극도로 아마 스트레스 엄청나게 그 힘들 거예요. 지금 무장 경호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신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엄청나게 그 헌재 게시판에 글들, 특히 문영변에게 아파트까지 와서 그 부방대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지금 극도로 그 힘들 텐데, 뭐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탄핵 이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여론은 팽팽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임명권자도 팽팽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그 평의가 무산되고, 그러면 이게 기각하기도 그러니까 오히려 중지시켜 버리고, 내란 재판을 보자. 그러면 이게 내란에서 무죄가 나오면 기각이 돼버리는. 이래가면 이제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주장했던 건데, 이래가면 이게 너무 늦게 복귀할 것 같아요. 복귀는 이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저는 빨리 그럼 재판해라, 선고해라. 그래서 이게 당당하게 탄핵 기각으로 가자. 기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가능한 한 최대한 이게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취재해서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단 김영도 재판관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